다 안 벗으려고 해요. 처녀성 검사를 합니다. 여성들의 각섬이 즉 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이 예쁜데 다리가 뭐 오다리라거나 이러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오다리를 감추기 위해서 가짜 다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탈북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고요. 또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한서입니다. 제가 요즘 또 제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는데요. 피양 한서희 TV라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좀 들어와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신 성분 중요합니다. 정말 북한에서는 아무리 예쁘고 공부 잘해도요,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그 집안에 북한 체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북한에서는 절대 써주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언제 반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출신 성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출신 성분이 일반 북한 주민들이 결정을 내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출신 성분을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이 과에서는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보통 북한 주민들이 아는 북한의 출신 성분 계층은 노동자 계층이 있고 적대 계층이 있고요, 간부 계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대 계층만 아니면 그래도 출세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적대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어 좀 옛날로 거슬러 내려가면 북한에서 우리 해방 전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주라든가 또 일본 사람들에게 충성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좀 잘 살았다, 돈이 많았다, 부자의 상징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적대 계층, 출신 성분이 나쁜 거예요. 두 번째 또 적대 계층이 있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적대 계층은 일반 그냥 평범한 그냥 출신 성분이었는데 뭐 옛날에 부자도 아니었어요. 뭐 머슴이었고 북한에서 뭐 좋아하는 프롤레타리아 이런 계급인데 이 계급 중에서도 김일성을 싫어하거나 북한 체제,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북한에서 말 잘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야, 이거 지금 뭐 우리 사회주의 이렇게 해서 태가서 야, 요즘 배급이 왜 이래? 야, 나는 김일성이 왜 저렇게 뭐 이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또 적대 계층에 포함이 돼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즉 그 집안의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그 가족이 있다면 이것 역시 적대 계층이 되고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이 아니고 그냥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출신 성분이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도 적대 계층에 속하기도 합니다. 네, 이 옷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또 외모입니다. 출신 성분만 좋다고 해도 외모가 안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얼굴이 이뻐야 되는데 어떤 얼굴형이냐? 바로 저 같은 얼굴형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고 복스럽고 좀 통통하고 눈은 쌍꺼풀이 있어서 이렇게 쌍꺼풀이 있거나 버들잎 모양의 눈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이제 계란형이나 동글동글한 형을 옷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얼굴형과 또 키는 160 이상, 김일성 때는 163 이상의 여성들을 옷가로 뽑았다면 김정일 시대에는 여성들이 좀 작아도 괜찮다 해서 160 이상이면 옷가로 선발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각선미가 중요하죠. 북한은요, 마음대로 바지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옷차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여성들은 항상 이제 치마를 입어라 하면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되는 계절이 있는데 바로 이제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부터는 치마를 입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정치적인 명절 때는 겨울에도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정일 곁에 일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은 치마를 입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의 각섬이 즉 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이 예쁜데 다리가 뭐 오다리라거나 이러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 예술단 중에서 좀 다리가 좀 말라가지고 이렇게 오다리가 되는 언니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연하는 사람들은 무대에 서니까 그 오다리를 감추기 위해서 가짜 다리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 스펀지 아시죠? 그 스펀지를 스타킹에 이 사람의 다리처럼 이렇게 맞춰서 그 스펀지를 붙여서 그 분장팀이 있어요. 그 분장팀에서 만들어서 주면 그 언니의 스타킹은 남들보다도 우리는 투명을 입는다고 하면 두꺼운 살색 양말 신고 막 이렇게 스타킹을 신어가지고 감춰서 그 모양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 각선미가 북한에서는 예술을 하든 옷가에 가든 여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흉터가 있으면 조금 험한 일을 할 수 있고요. 좀 이렇게 뭐 접대라든가 이런 데는 좀 제외될 수도 있는데 그 흉터도 좀 많이 이제 보였을 때 좀 이렇게 흉할 정도면 이제 옷가에 선발이 못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흉터 같은 경우에는 뭐 몸에 있는 흉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충시염 수술 자국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흉터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천연성 검사를 합니다. 저도 옷가에 가서 시험을 볼 때, 그 면접을 볼 때 이제 그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부끄러웠어요. 매 도에서 한 명씩 선발되어 온 그 저희 또래의 15살 되는 친구들이 서로 옷을 벗으려고 안 해요. 신체 검사를 해야 되면 이제 옷도 벗어야 되고 하는데 다 안 벗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기 있는 친구가 한 명이 벗으면 덩달아 이제 옷 벗고 가운 하나씩 입고 이제 신체 검사를 하러 다니는데 거기서 산부인과 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진짜 저뿐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다 그 검사를 받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수치스러워 했지만 또 그 안에서는 또 이렇게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규정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 이런 걸 또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옷가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단체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부모, 형제, 또 친구와 절대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전화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예 가족과는 거의 단절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비밀 보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김정일 옆에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얘기를 듣고 김정일이가 어떤 사람인지 진실을 좀 알게 될까 봐 아예 다 그 비밀을 차단하기 위해서 연락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북한의 옷가 또 기쁨조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